동력수상 내적이고 조정면허 필기시험 일반 조정면허 제1급, 제2급 251에서 300문항 251. 모터보트를 조정할 때 활주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갑. 정지된 상태에서 속도 전환 레버를 조작하여 전진 또는 후진하는 것. 을. 속력을 증가시키면 양력이 증가되어 가벼운 선수 쪽에 힘이 미치게 되어 선수가 들리는 상태. 병. 모터보트의 속력과 양력이 증가되어 선수 및 선미가 수면과 평행 상태가 되는 것. 정. 선회 초기에 선미는 탈을 작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는 것. 정답은 병. 모터보트의 속력과 양력이 증가되어 선수 및 선미가 수면과 평행 상태가 되는 것. 해설. 속력을 고속으로 증가시키면 모터보트의 양력 역시 증가되어 미치는 힘이 후부로 이동되며 선미까지 들려서 선수 및 선미까지 평행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것을 활주 상태라고 한다. 252. 다음 중 선박의 트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 선수 홀스와 선미 홀스와의 차이를 트림이라고 한다. 을. 선수 홀스가 선미 홀스보다 큰 상태를 선수 트림이라고 하며 타요가 좋다. 병. 운항 시 약간의 선미 트림이 좋고 선미 홀스가 선수 홀스보다 큰 상태를 말한다. 정. 선수 홀스와 선미 홀스가 같은 상태를 등 홀스라고 한다. 정답은 을. 선수 홀스가 선미 홀스보다 큰 상태를 선수 트림이라고 하며 타요가 좋다. 해설. 선수 트림은 선수 홀스가 선미 홀스보다 큰 상태로 선수의 파랑이 많이 덮쳐오고 선속을 감소시키며 선미 안정성이 없어지므로 타요가 불량하다. 253. 바람이 불어올 때 모터보트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 전진 중에는 선수가 풍상측으로 편향하려 한다. 을. 선수의 풍하측 수압은 풍상측보다 약하다. 병. 모터보트가 풍하측으로 기울어진다. 정. 모터보트가 풍하측으로 떠밀린다. 정답은 을. 선수의 풍하측 수압은 풍상측보다 약하다. 해설. 모터보트의 정선수에서 바람을 받으면 속력이 저하되지만 선수의 방향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을 비스듬히 받으면 모터보트는 바람을 받는 반대 방향으로 기울고 풍하측으로 떠밀리지만 선수 방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한다. 254. 바람이나 조류가 모터보트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갑. 바람과 조류는 모두 모터보트를 이동만 시킨다. 을. 바람은 회두를 일으키고 조류는 모터보트를 이동시킨다. 병. 바람은 모터보트를 이동시키고 조류는 회두를 일으킨다. 정. 바람과 조류는 모두 회두만을 일으킨다. 정답은 을. 바람은 회두를 일으키고 조류는 모터보트를 이동시킨다. 해설. 바람에 의해서도 모터보트가 떠밀리기도 하지만 주로 선수를 편향시켜 회두를 일으키고 조류는 조류가 흘러오는 반대 방향으로 모터보트를 밀리게 한다. 255. 모터보트를 조정할 때 조류의 영향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갑. 선수 방향의 조류는 타요가 좋다. 을. 선수 방향의 조류는 속도를 저하시킨다. 병. 선미 방향의 조류는 조종 성능이 향상된다. 정. 강조류로 인한 보트 압류를 주의해야 한다. 정답은 병. 선미 방향의 조류는 조종 성능이 향상된다. 해설. 조류가 빠른 수역에서 선수 방향의 조류, 역조는 타요가 커서 조정이 잘 되지만 선미 방향의 조류, 순조는 조종 성능이 저하된다. 256. 다른 동력 수상 내적이고 또는 선박을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이때 두 선박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 운항규칙상 2m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면 안 된다. 을. 가까이 항해 시 두 선박 간의 당김, 밀어냄, 회두 현상이 일어난다. 병. 선박의 상호 간섭작용이 충돌사고의 원인이 된다. 정. 선박 크기가 다를 경우 큰 선박이 훨씬 큰 영향을 받는다. 정답은 정. 선박 크기가 다를 경우 큰 선박이 훨씬 큰 영향을 받는다. 해설.
두 선박이 서로 가깝게 마주치거나 추월할 때 선박 주위의 압력 변화로 당김, 밀어냄, 회두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선박의 상호 간섭 작용이라고 불리며 충돌 사고의 원인이 된다. 소형선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7. 선박에서 사용하는 해묘의 용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갑. 소형선 표류 시 파도를 선수로부터 받기 위하여 사용. 을. 보트를 정박시키기 위하여 사용. 병. 좌초 충돌 사고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사용. 정. 좁은 수역에서 보트를 회두시키기 위하여 사용. 정답은 갑. 소형선 표류 시 파도를 선수로부터 받기 위하여 사용. 해설. 해묘는 항해 중 소형 선박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선수를 풍랑에 세우기 위하여 선수에서 내리는 저항물로 횡파를 받아서 전복되는 것을 막아준다. 소형선에서 라이2 조선 시 병행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58. 황천으로 항해가 곤란할 때 바람을 선수 좌우현 25에서 35도로 받으며 타요가 있는 최소한의 속력을 전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갑. 히브2. 을. 스커딩. 병. 라이2. 정. 브로칭2. 정답은 히브2. 해설. 히브2는 선체의 동요를 줄이고 파도에 대하여 자세를 취하기 쉽고 풍하축으로 표류가 적지만 선수의 파로 인한 충격과 해수가 갑판으로 올라오거나 너무 감속하면 정행 방향으로 파를 받을 우려가 있다. 259. 야간의 항해 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 양 선박이 정면으로 마주치면 서로 오른쪽으로 변침하여 피한다. 을. 다른 선박을 피할 시에는 소각도로 변침한다. 병. 기본적인 항법 규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정. 적법한 항해 등을 점등한다. 정답은 을. 다른 선박을 피할 때에는 소각도로 변침한다. 해설. 야간에는 등화만으로 다른 선박이나 물표를 확인해야 하고 시계가 어둡고 졸기 쉬운 상태이므로 특히 주의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항법의 적용에 있어 피항할 때에는 대각도로 변침한다. 260. 풍랑을 선미 좌우현 25에서 35도에서 받으며 파에 쫓기는 자세로 항주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갑. 히브2. 을. 스커딩. 병. 라이2. 정. 러칭. 정답은 을. 스커딩. 해설. 스커딩은 선체가 받는 충격작용이 현저히 감소하고 상당한 속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선미 추파에 의하여 해수가 갑판을 덮칠 수 있다. 261. 계류 중인 동력수상 레저기구 인근을 통항하는 선박 또는 동력수상 레저기구가 유의하여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통항 중인 레저기구는 가급적 저속으로 통항한다. 을. 계류 중인 레저기구는 개선줄 등을 단단히 고정한다. 병. 통항 중인 레저기구는 가능한 저반선 가까이 통항한다. 정. 계류 중인 레저기구는 팬더 등을 보강한다. 정답은 병. 통항 중인 레저기구는 가능한 저반선 가까이 통항한다. 해설. 통항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저속으로 통항하고 가능하면 저반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안전하게 항행한다. 262. 동력수상 레저기구 화재 시 소화 작업을 하기 위한 조정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 선수부 화재 시 선미에서 바람을 받도록 조종한다. 을. 상대 풍속이 0이 되도록 조종한다. 병. 선미 화재 시 선수에서 바람을 받도록 조종한다. 정. 중앙부 화재 시 선수에서 바람을 받도록 조종한다. 정답은 정. 중앙부 화재 시 선수에서 바람을 받도록 조종한다. 해설. 소화 작업 중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상대 풍속이 0이 되도록 선박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선수 화재 시 선미에서, 선미 화재 시 선수에서, 중앙부 화재 시 정횡에서 바람을 받으며 소화 작업을 해야 한다. 263. 동력수상 레저기구는 위험물 운반선 부근을 통항 시 멀리 떨어져서 운항하여야 한다. 위험물 운반선의 국제문자 신호기로 옳은 것은 갑. A기 왼쪽 흰색 바탕, 오른쪽 파란색 바탕,
오른쪽으로 큰 부등호 모양. 을, 삐기, 빨간색 바탕 기류, 오른쪽으로 큰 부등호 모양. 병, 큐기, 노란색 바탕, 사각형 기류. 정, H기, 왼쪽 흰색 바탕, 오른쪽 빨간색 바탕, 사각형 기류. 정답은 을, 비기, 빨간색 바탕 기류, 오른쪽으로 큰 부등호 모양. 해설. A기, 나는 잠수부를 내렸다. Q기, 검역 허가 요청. H기, 본선은 도선사를 태우고 있다. 264.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상 레저기구를 구조정으로 활용한 인명구조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 가능한 조난선의 풍상 쪽 선미 또는 선수로 접근한다. 을, 접근할 때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개선줄을 잡는다. 병, 구조선의 풍하 현측으로 이동하여 요 구조자를 옮겨 태운다. 정, 조난선에 접근 시 바람에 의해 압류되는 것을 주의한다. 정답은 갑, 가능한 조난선의 풍상 쪽 선미 또는 선수로 접근한다. 해설. 대형 구조선은 조난선의 풍상 측에 접근하되 바람에 의해 압류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구조정은 조난선의 풍하 쪽 선미 또는 선수에 접근하여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선줄을 잡은 다음 구명부안의 양단에 로프를 연결하여 조난선의 사람을 옮겨 태운다. 구조선에 구조정이 접근할 때에는 구조선의 풍하 현측으로 접근하여 요 구조자를 옮겨 태운다. 265. 바다에 사람이 빠져 수색 중인 선박을 발견하였다. 이 선박에 개양되어 있는 국제기류 신호는 무엇인가? 갑, F기, 흰색 바탕에 마른 목골 빨간색 모양 기류. 을, H기, 왼쪽 흰색 바탕, 오른쪽 빨간색 바탕 사각형 기류. 병, L기, 왼쪽 위 노란색, 아래 검은색, 오른쪽 상단 검정색, 아래 노란색. 정, 오, 왼쪽 아래 노란색, 오른쪽 위 빨간색 사선 모양 기류. 정답은 정, 오기, 왼쪽 아래 노란색, 오른쪽 위 빨간색 사선 모양 기류. 해설. F기, 본선은 조정할 수 없다. 조종 불능선의 의미. L기, 귀선은 즉시 정선하라. 경비 함정 등에서 선박 인검을 실시할 때 멈추라는 의미로 사용. 5기, 바다에 사람이 빠졌다. 266. 동력 수상 레저기구 운항 중 전방의 선박에서 단음 1회의 음향신호 또는 단신호 1회의 발광신호를 인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갑, 우현 변침 중이라는 의미. 을, 좌현 변침 중이라는 의미. 병, 후진 중이라는 의미. 정, 정지 중이라는 의미. 정답은 갑, 우현 변침 중이라는 의미. 해설. 우현 변침 중, 단음 1회, 기류 2기, 좌현 변침 중, 단음 2회, 기류 I기, 후진 중, 단음 3회, 기류 S기, 단음 1회를 인식한 선박은 우현으로 변침 협조 동작을 취해주는 것이 좋다. 267. 동력 수상 레저기구 운항 중 조난을 당하였다. 조난 신호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 야간의 손전등을 이용한 모르스 부호 SOS 신호. 을, 인근 선박의 좌우로 벌린 팔을 상하로 천천히 흔드는 신호. 병, 초단파 VHF 통신 설비가 있을 때 메이데이라는 말의 신호. 정, 백색 등화의 수직 운동에 의한 신체 동작 신호. 정답은 정, 백색 등화의 수직 운동에 의한 신체 동작 신호. 해설. 백색 등화의 수직 운동에 의한 신체 동작 신호는 조난 신호가 아니라 조난자를 태운 보트를 유도하기 위한 신호로 이곳은 상륙하기에 좋은 장소라는 의미이며 반대로 상륙하기 위험하다는 신체 동작 신호는 백색 등화의 수평 운동을 하면 된다. 268. 해상에서 선박이 항해한 거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는 갑, 노트, 을, 미터, 병, 해리, 정, 피트. 정답은 병, 해리. 269. 연안 항해에서 선위를 측정할 때 가장 부정확한 방법은 갑, 한 목표물의 레이더 방위와 거리에 의한 방법. 을, 레이더 거리와 실측 방위에 의한 방법. 병, 둘 이상 목표물의 레이더 거리에 의한 방법.
정. 둘 이상 목표물의 레이더 방위에 의한 방법. 정답은 정. 둘 이상 목표물의 레이더 방위에 의한 방법. 해설. 목표물의 레이더 방위에 의한 선의 측정 방법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270. 선박이 우연 쪽으로 두 개 접근할 때 선수가 받는 영향은 갑. 우회두한다. 을. 흡인된다. 병. 반발한다. 정. 영향이 없다. 정답은 병. 반발한다. 해설. 선박이 우연 쪽으로 두 개 접근 시 선수는 반발한다. 271. 전타 선회 시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은 갑. 킥. 을. 종거. 병. 선회경. 정. 횡거. 정답은 갑. 킥. 해설. 킥 현상은 원침로에서 횡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거리를 말하며 가장 먼저 발생한다. 272. 조석과 조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조석으로 인한 해수의 주기적인 수평운동을 조류라 한다. 을. 조류가 암초나 반대 방향의 수류에 부딪혀 생기는 파도를 급조라 한다. 병. 좁은 수로 등에서 조류가 격렬하게 흐르면서 물이 빙빙 도는 것을 반류라 한다. 정. 같은 날의 조석이 그 높이와 간격이 같지 않은 현상을 일조부등이라 한다. 정답은 병. 좁은 수로 등에서 조류가 격렬하게 흐르면서 물이 빙빙 도는 것을 반류라 한다. 해설. 병은 와류에 대한 설명이다. 273. 음향표지 또는 무중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밤에만 작동한다. 을. 사이렌이 많이 쓰인다. 병. 공중음 신호와 수중음 신호가 있다. 정. 일반적으로 등대나 다른 항로 표지에 부설되어 있다. 정답은 갑. 밤에만 작동한다. 해설. 음향표지 또는 무중신호는 주 야간 모두 작동한다. 274. 우리나라의 우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우측 항로가 일반적인 항로임을 나타낸다. 을. 공사구역 등 특별한 시설이 있음을 나타낸다. 병. 고립된 장애물 위에 설치하여 장애물이 있음을 나타낸다. 정. 항행하는 수로의 우측 한계를 표시하므로 표지 좌측으로 항행해야 안전하다. 정답은 정. 항행하는 수로의 우측 한계를 표시하므로 표지 좌측으로 항행하여야 안전하다. 해설. 정의 우현 표지에 대한 설명이다. 275.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거리와 해도에서 이에 대응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의 비는 갑. 축적. 을. 지명. 병. 위도. 정. 경도. 정답은 갑. 축적. 해설.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거리와 해도에서 이에 대응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 비를 축적이라 한다. 276. 점장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항정선이 직선으로 표시된다. 을. 침로를 구하기에 편리하다. 병.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를 구하기에 편리하다. 정. 좌우선과 거등권은 직선으로 나타낸다. 정답은 병.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를 구하기에 편리하다. 해설. 대권항법은 대권을 따라서 항행하는 항법으로 구면상에 있어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두 지점을 지나는 대권이므로 먼 거리를 항해할 때 항해 거리를 단축하고 연료를 절약하는 등 경제적인 선박 운항에 유리함. 277. 해사안전법상 안전수역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두 표는 하나의 적색구이다. 을. 모든 주위가 가항수역이다. 병. 등화는 3회 이상의 황색 섬광등이다. 정. 중앙선이나 수로의 중앙을 나타낸다. 정답은 병. 등화는 3회 이상의 황색 섬광등이다. 해설. 등화는 황색이 아닌 백색이다. 278. 조류가 빠른 좁은 수로 항해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통항 시기는 조류가 약한 때를 택한다. 을. 순조 때보다 역조 때가 정침이 잘 된다. 병. 선수미선과 조류의 방향이 되도록 일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 유속이나 선속이 빠르면 천수 영향이 커져서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정답은 병.
선수 미선과 조류의 방향이 되도록 일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설. 협수로도 통항 방법은 일반적으로 선수, 미선과 조류의 유선이 일치되도록 조정. 조류는 역조 때에는 정침이 잘 되나 순조 때에는 정침이 어렵고 통항 시기는 계류, 슬랙워터시나 조류가 약할 때를 선택하고 만국이 급한 수로는 순조시 통항을 피하며 유속이나 선속이 빠르면 천수 영향이 커서 조정이 어려우므로 유의한다. 279. 복원력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화물이 이동할 위험이 있다. 을. 승무원의 작업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병. 선체나 기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정. 횡효 주기가 길어진다. 정답은 정. 횡효 주기가 길어진다. 해설. 복원력이 증가함에 따라 횡효 주기는 짧아진다. 280. 좁은 수로나 항만의 입구 등에 2에서 3개의 등화를 앞뒤로 설치하여 그 중시선에 의해 선박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은 갑. 부등, 을. 도등, 병. 임시등, 정. 가등. 정답은 을. 도등. 해설. 부등, auxiliary light. 등표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등 부표를 설치하여도 보수하기 아주 어려운 주, 초 등이 있는 위험한 구역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등대가 있을 때 그 등대에 강력한 투광기를 설치하여 그 구역을 비추어 위험을 표시하는 등화. 임시등, occasional light. 보통 선박의 출입이 많지 않은 항만이나 하구 등에 출입 항선이 있을 때 또는 어록이 등 선박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많아질 때 임시로 점등되는 것. 가등, temporary light. 등대를 개축할 때 긴급 조치로 가설되는 것. 281. 다음 중 기관의 배기가스가 흰색이 되는 원인은 갑. 연료유 중에 수분이 혼입되어 있을 경우, 을. 냉각수가 부족한 경우, 병. 기관에 가부하가 걸렸을 경우, 정. 베어링 등의 운동부가 발열되었을 경우. 정답은 갑. 연료유 중에 수분이 혼입되었을 경우. 해설. 배기가스색이 흰색이 될 때의 원인, 실린더의 수분 혼입. 282. 내연기관의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 중 맞지 않는 것은 갑. 배기로 배출되는 열량을 적게 한다. 을. 압축 압력을 낮춘다. 병. 용적 효율을 좋게 한다. 정. 연료 분사를 좋게 한다. 정답은 을. 압축 압력을 낮춘다. 해설. 내연기관의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 연소 전에 압축 압력이 높을수록 연소기간이 짧을수록 연소가 상사점에서 일어날수록 공연비가 좋을수록 연료 분사 상태가 좋을수록 용적 효율이 좋을수록. 283. 다음 중 일반적으로 슬립이 증가하는 원인은 갑. 배의 저항 감소, 을. 주기관 회전수 감소, 병. 추진기의 피치 증가, 정. 추진기의 심도가 깊은 경우. 정답은 병. 추진기의 피치 증가. 해설. 슬립은 프로펠러에 1회전했을 때 직진거리와 배의 직진거리와의 차이로 프로펠러의 피치가 증가하면 프로펠러의 직진거리가 증가하여 슬립은 증가한다. 284. 디젤 기관의 압축 압력이 저하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갑. 실린더 라이너의 마모가 클 때, 을. 피스톤 링의 마모, 절손 또는 고착되었을 때, 병. 배기 밸브와 밸브 시트의 접촉이 안 좋을 때, 정. 배기 밸브 타펫 간격이 너무 클 때. 정답은 정. 배기 밸브 타펫 간격이 너무 클 때. 해설. 디젤 기관의 압축 압력은 타펫 간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타펫 간격, 타펫 클리어런스는 밸브 스템 상부와 로커 암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데 타펫 간격이 너무 좁을 경우 밸브 스템이 팽창하여 로커암과 접촉하면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 압축 압력이 누출되기도 함. 285. 디젤 기관에서 연료 분사 시 유립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중 틀린 것은 갑. 분사 압력이 높게 되면 유립은 작게 된다. 을. 실린더 내의 압력이 낮게 되면 유립은 작게 된다.
병, 노즐공의 직경이 작게 되면 유립은 작게 된다. 정, 연료의 점성이 작을수록 유립은 작아진다. 정답은 을, 실린더 내의 압력이 낮게 되면 유립은 작게 된다. 해설, 실린더 내의 압력이 커지면 유립은 작게 된다. 286. 디젤 엔진 연소실 내에 연료 분사가 되지 않는 원인과 관계없는 것은 갑, 연료유 관내의 프라이밍이 불충분할 때, 을, 연료 여과기에 오손이 심할 때, 병, 연료 탱크 내에 물이 들어가거나 연료 탱크의 밸브가 잠겼을 때, 정, 공기 탱크 압력이 낮아졌을 때. 정답은 정, 공기 탱크 압력이 낮아졌을 때. 해설, 연료 분사와 공기 탱크의 압력과는 무관하다. 287. 가솔린 기관 배기가스 소음을 줄이는 방법 중 틀린 것은 갑, 배기가스의 팽창, 을, 배기가스의 노즐을 통한 분출, 병, 배기가스의 냉각, 정, 배기가스의 팽창과 냉각. 정답은 을, 배기가스의 노즐을 통한 분출. 해설, 배기가스 배출 소음을 줄이는 대책으로는 고온 고압의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낮추고 맥동 현상을 감쇄시키는 데 있다. 기본적인 소음 작용은 냉각, 팽창, 저항, 공명, 흡수, 간섭 등이 있다. 288. 멀티테스터기로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갑, 직류 전압, 을, 직류 전류, 병, 교류 전압, 정, 유효 전력. 정답은 정, 유효 전력. 해설, 멀티테스터, 전압, 전류, 저항 등 여러 가지의 전기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이다. 289. 추진기 날개면이 거칠어졌을 때 추진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못한 것은 갑, 추력이 증가한다. 을, 소요 토크가 증가한다. 병, 날개면에 대한 마찰력이 증가한다. 정, 캐비테이션을 유발한다. 정답은 갑, 추진력이 증가한다. 해설, 추진기의 날개면이 거칠면 마찰 저항이 커지므로 소요 토크는 증가한다. 또한 추력은 감소하고 캐비테이션을 유발하여 추진 효율이 떨어진다. 290. 다음 중 연료유의 종류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휘발유의 유증기는 공기보다 3배 무거우므로 낮은 곳에 모이기 쉽고 유독하다. 을, 등유는 경유보다 높은 온도에서 증류되는 기름이다. 병, 경유는 고속 디젤 기관에 많이 쓰인다. 정, 중유는 대형 저속 디젤 기관의 연료로 많이 쓰인다. 정답은 을, 등유는 경유보다 높은 온도에서 증류되는 기름이다. 해설, 등유의 증발 온도 150에서 300도씨이고 경유의 증발 온도는 300에서 350도씨. 온도에 따른 증류 순서, 낮음에서 높음 순으로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잔사유. 291. 다음은 가솔린 엔진의 노킹과 조기 점화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은 갑, 노킹과 조기 점화는 서로 인과관계는 있으나 그 현상은 전혀 다르다. 을, 혼합기가 점화 플러그 이외의 방법에 의해 점화되는 것을 조기 점화라 한다. 병, 가솔린 엔진의 노킹은 혼합기의 자연 발화에 의하여 일어난다. 정, 조기 점화는 연료의 종류로 억제한다. 정답은 갑, 노킹과 조기 점화는 서로 인과관계는 있으나 그 현상은 전혀 다르다. 해설, 가솔린 기관의 노킹이란 점화 플러그로부터 화염이 주위로 전파할 때 연소부가 급격히 팽창하여 말단에 있는 미연소 가스가 압축되어 자연 발화 온도 이상으로 높게 되면 정상적인 화염이 도착하기 전에 자연 발화된다. 이 경우에는 화염 전파 속도가 정상 연소의 속도에 비하여 훨씬 크며 300에서 2000m/s 정도에 달하게 되고 이때의 충격파로 인해 금속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음향이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을 가솔린 노킹이라 한다. 조기 점화, 과조착화란 점화 플러그에 의하여 정상적인 불꽃이 도달하기 이전에 과열된 점화 플러그나 배기 밸브 또는 연소실 내의 퇴적물 등의 과열면에서 발생되는 화염면에 의한 이상 연소를 말한다.
292. 흡, 배기 밸브의 겹침을 두는 주된 이유는 갑, 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을, 기관의 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병, 소기와 배기 상태를 좋게 하고 공기의 이용률을 좋게 하여 기관 냉각의 효과도 있다. 정, 소기의 양을 절약한다. 정답은 병, 소기와 배기 상태를 좋게 하고 공기의 이용률을 좋게 하여 기관 냉각의 효과도 있다. 해설, 밸브 겹침, 밸브 오버랩이란 사행정기관 밸브 개폐시기 선도에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있는 기관을 말하며 소기와 급기를 돕고 배기 밸브와 연소실을 냉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293. 디젤 기관에서 연료 소비율이란 갑, 기관이 1시간에 소비하는 연료량, 을, 연료의 시간당 발열량, 병, 기관이 1시간당 1마력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연료량, 정, 기관이 1실린더당 1시간에 소비하는 연료량. 정답은 병, 기관이 1시간당 1마력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연료량. 해설, 연료 소비율이란 연료 소비율은 일정한 일을 하기 위해 엔진이 얼마나 많은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단위는 g/ps.h. 294. 윤활유의 변질 열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갑, 산소에 의한 산화, 을, 열에 의한 탄화, 병, 수분에 의한 유화, 정, 신유에 의한 희석. 정답은 정, 신유에 의한 희석. 해설, 윤활유의 열화 원인, 산소에 의한 산화, 물이나 금속가루의 혼입, 연소 생성물의 혼입, 열을 받거나 압력을 받을 경우. 295. 디젤 기관에서 타페트 간격이 너무 클 때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갑, 밸브가 확실하게 닫히지 않는다. 을, 밸브가 완전히 열리지 않는다. 병, 푸시로드가 굽어진다. 정, 밸브 스프링이 약해진다. 정답은 을, 밸브가 완전히 열리지 않는다. 해설, 흡, 배기 밸브는 롤러가 언제나 캠 기원에 접하고 있으며 운전 중 밸브 스핀들 등의 열 팽창으로 밸브가 닫히지 않게 되므로 로커암과 또는 밸브 브릿지와 밸브 스핀들 상부와 간격을 두어 완전히 닫힐 수 있게 하는 틈이다. 296. 가솔린 기관의 메인 베어링이 발열하는 원인과 관계없는 것은 갑, 과대한 부하가 걸렸을 때, 을, 크랭크 축심이 어긋나서 편 접촉할 때, 병, 각 실린더의 평균 유효 압력이 낮을 때, 정, 기관 베드가 변형되었을 때. 정답은 병, 각 실린더의 평균 유효 압력이 낮을 때. 해설, 각 실린더의 평균 유효 압력이 낮을 경우 부하가 낮아 메인 베어링의 발열 원인과 거리가 멀다. 297. 다음 중 과급 기관의 이점이 아닌 것은 갑, 출력이 증가한다. 을, 기계 효율이 높아진다. 병, 메인 베어링 온도가 낮아진다. 정, 연료 소비율이 줄어든다. 정답은 병, 메인 베어링 온도가 낮아진다. 해설, 과급의 이점, 마력당 중량은 가볍고 원가는 싸게 된다. 연료 소비율이 적으며 기계 효율이 향상된다. 연소성이 좋게 되므로 저질 연료도 사용하기 쉽다. 마력당 윤활유 소비량이 줄어든다. 298. 윤활유 소비량이 증가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갑, 연료 분사 밸브의 분사 상태 불량, 을, 펌핑 작용에 의한 연소실 내에서의 연소, 병, 열에 의한 증발, 정, 크랭크 케이스 혹은 크랭크 축 오일 리테이너의 누설. 정답은 갑, 연료 분사 밸브의 분사 상태 불량. 해설, 연료 분사 밸브의 분사 상태 불량은 연소 상태와 연관되지 윤활유 소모량과의 관계가 없다. 299. 연료유 연소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갑, 연료유를 미립화한다. 을, 연료유를 가열한다. 병, 연소실을 보온한다. 정, 냉각수 온도를 낮춘다. 정답은 정, 냉각수 온도를 낮춘다.
해설. 냉각수 온도를 높여서 연소가 더 잘 되도록 해야 연소성이 향상된다. 300. 플라이 휠의 주된 설치 목적은 갑. 크랭크축 회전 속도의 변화를 감소시킨다. 을. 기관의 과속을 방지한다. 병. 기관에 부착된 부속 장치를 구동한다. 정. 충력을 증가시킨다. 정답은 갑. 크랭크축 회전 속도의 변화를 감소시킨다. 해설. 플라이 휠. 축과 함께 회전하는 바퀴. 축을 회전시키는 기관 동력이 증감해도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려는 관성을 이용한 것으로 연소 행정에서 피스톤의 발생 동력으로 생기는 회전력을 축적해 두었다가 다음 각 행정에서 회전력이 약해졌을 때 관성력으로 회전 속도를 유지한다.